건물을 살 때 나에게 물건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최 선장입니다. 많이 오게 하는 거가 엄청 중요하다. 그러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개사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건물을 사려고 했을 때 나에게 맞는, 엄청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이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물건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최 선장 강의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본인의 기준을 체크해서 적는 거. 이거를 저는 제일 먼저 시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이름 적고 지역 적고 직업 적고 월소득 적고 이런 거 적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좀 좋은 건물을 사고 싶은데 그거 무슨 관계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한 명에게 중개사와 인연을 해서 연락이 오는 게 좋겠어요? 10명에게 오는 게 좋겠어요? 10명에게 오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오게 하려면 통화를 해야 돼. 소개를 받았다 치고, 안녕하십니까, 최 선장입니다. 이런 건물을 사고 싶은데 건물 물건을 나에게 좀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중개사가 네,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할까요? 아니, 통화를 엄청 해야 돼. 이름이 뭡니까? 지역이 어디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현금이 얼마 있습니까? 아파트 대출금이 있습니까? 대출을 몇 프로 받을 겁니까? 어느 동네를 살 겁니까? 몇십 가지의 질문을 해야 되는. 자, 이 얘기를 10명한테 받으려면 10명한테 다 해야. 자, 근데 10명한테 다 했을 때 10명이 다 주느냐? 아니, 15명, 20명한테 얘기를 해야 10명에게 물건을 받을 수 있다. 60%, 70%만 나에게 물건을 준다. 그러면 어렵지. 이 얘기를 30분씩 통화를, 중개사도 다 시간이 있느냐? 아니, 어려워. 중개사도 통화로서 물건 주냐? 아니, 직접 통화하고 소개받고 명함 보내고 만나야. 아무에게 물건을 안 줘. 누군지 어떻게 알아? 현금이 엄청 많으면 뭐 그럴 수도 있고, 현금이 많아도 그렇게 주진 않아. 인연이 돼야 되거든. 왜? 그 중개법인에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검토와 법적 검토와 조사를 하고 시간이 투자가 되는지 쉬운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나에게 맞는 물건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최 선장 강의에 오면 그 체크리스트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지만 좀 애매해서 본인이 한번 적어 보세요. 첫 번째, 이름. 본인이 사는 동네를 적는다. 본인의 직업을 적는다. 본인의 월 소득을 적는다. 세전, 세후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적는다. 자, 그리고 본인이 나가는 것도 적어야 돼. 1,0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 나가면 안 되잖아. 본인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적어야 돼. 현재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적어야 돼. 그리고 또 현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 있잖아. 그 코인이나 주식이 현재 얼마인지 적어야 돼. 자, 그리고 본인이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전세일 수도 있는데 그 본인의 아파트의 가치가 현재 10억이냐 20억이냐를 적어야 돼. 또 그 본인의 가치가 KBCS로 적고 어느 정도 대출이 몇 프로 얼마나 있는지를 적어야 돼. 자, 이까지. 결론은 모든 재무 상태를 적는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건물을 사는 목적이 너무너무 다양해.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목적과 방향은 차이점이 뭐냐면, 목적은 사옥이냐, 내가 장사를 할 것이냐, 사무실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목적인 거고, 임대만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목적. 그리고 성향은 뭐냐면, 나는 수익률은 낮더라도 집가 상승이 우선이냐, 수익률이 우선이냐, 입지가 우선이냐, 어떤 거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과 이런 성향은 다른 얘기다. 자, 이걸 적어야 돼. 목적은 무조건 임대입니다. 방향은 나는 집가 상승이 제일 더 1순위, 중요한 수설정 2순위가 이제 수익률인 거지. 집가 상승도 높고 수익률이 높은 건 있겠지. 근데 금액이 너무 비싸지. 그래서 그렇게 적고,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적는 거야. 그리고 내 성향, 성향이라는 건 보통 대출이거든. 대출을 50% 받을 것이냐 80%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 총 건물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말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적어, 명시를 해. 모르는 건 적지 마. 적지 말고 현재 내 생각을 적어.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또 아파트에 공동담보를 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공동명의냐 아니냐,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다 적는 거야. 그러면 중개사가 이걸 보고 하나의 메시지를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 이것만 보내면 되느냐? 아니, 누구를 속여서 왔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제일 중요한 거, 명함을 보내야 돼. 왜? 명함을 보낸단 말은 그 사람의 직업과 여러 가지를 존재를 드러내는 거거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명함을 보낸다. 그리고 방금 말한 본인의 체크리스트를 보낸다. 이렇게 하면은 연락이 올 거야. 마지막에 멘트를 달아. 누구누구님 어떻게 알게 되어서 이런 매물을 사고 싶습니다. 이런 건물을 사고 싶습니다. 제 상황을 보내드리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안 해도 돼. 이거를 보고 전화가 올 거야. 읽어보고 전화를 올 거야. 그러고 나서 통화를 하거나 중개법인에 가거나 연락을 온단 말이지. 우리는 통화로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중개법인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내 모든 걸 다 드러냈잖아. 목적과 내 존재를 다 전부 다 오픈했잖아. 일단은 물건을 받아보고 통화를 해보고 괜찮은 물건이 있거나 만날 명분이 있을 때 나는 만나. 근데 정말 능력이 있고 바쁜 중개는 잘 안 만나지. 중개법인은 오라고 하겠지.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 중개법인 그다음 중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메시지를 해면 10명한테 보낼 수 있어 없어? 보낼 수 있지. 20명한테 보낼 수 있지. 얼마 안 걸려. 적는 데 시간이 걸리지. 보내는 데는 1분이면 되거든. 20명한테 보냈을 때 이 중에서 다 연락이 오느냐? 그게 아니야. 15명 반 정도만 연락이 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통화를 했을 때 통화가 뭔가 안 맞거나 중개법인이 오라고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중개법인 10군데를 다 갈 수 있어? 다 못 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보내기만 해도 목적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연락이 올 것이다. 좋은 물건을 추천을 해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10몇 번, 20번 하는 거를 안 해도 돼. 두 번째, 자료가 남아있잖아. 우리가 말로 하는 거는 상대방이 녹음을 하고 또 적어야 돼. 중개사도 바빠. 근데 딱 자료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딱 팩트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중개사도 편해 안 편해? 엄청 편해. 그럼 이 사람 이것만 딱 봐도 이 사람은 왠지 일을 잘할 것 같고 내가 준 매물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 같고 신뢰가 이미 생긴다는 얘기지. 엄청 중요한 방법이다. 이 방법. 일단 이것만으로도 매수자의 성향을 파악을 할 수 있죠. 와, 이 사람은 엄청 꼼꼼한 사람이네.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 같네. 자기 존재를 다 드러내네. 명함을 주네.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단 말이지.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 물건이 올 거야.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자로 주지 말고 카톡으로 주세요라고 얘기를 알아서 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해. 왜? 문자는 PDF 파일 이런 건 이제 잘 안 열어지잖아. 카톡으로 계속 읽었던 시간이 이런 게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한두 번 받아보고 일단 받아봐야 돼. 왜? 중개법인마다 물건을 주는 스타일이 다르고 금액도 다르거든. 그랬을 때 그거를 1차적으로 한두 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만나도 나는 늦지 않는다고 봐. 자, 이런 방법을 쓰면은 좋은 물건을 나에게 맞는 물건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엄청난 꿀팁인데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있냐고? 아이고, 엄청난 의미가 있지. 방법이라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야. 이런 귀찮다고? 야, 이거 귀찮아 하면 안 되지. 귀찮은 것들을 정리정돈을 마음을 먹고 잘 해야 돼. 이것만 하면 그때부터는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좋은 물건을 나에게 맞는 물건을 좋은 중개사에게 많이 받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구독했지? 댓글 알림은? 앞으로 이렇게 내 경험을 통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 선장이었습니다.